자, 2025년 4월 18일 마감 및 관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외국인 쪽이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도 역시 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조금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826억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죠. 10시 반까지 1200억을 넘게 매도를 하다가 지금 826억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했고요. 기관은 9시 30분을 전후로 500억을 넘게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0억 가까이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타 법인에 의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뭐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외국인이 11시 50분까지 850억 정도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도 역시 매도가 이어졌던 게 200억을 넘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옷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도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시장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수급이 어떻게 됐든 매도해서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매수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2485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이전에 저항이 2480포인트였잖아요. 이 저항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2515포인트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515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저항은 2550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2480포인트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만큼 월요일 날 변동폭이 좀 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미국이 휴장이어갖고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테마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면 뭐 오르는 종목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708포인트를 어제 돌파를 했죠.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730포인트 부근까지, 725에서 730포인트 부근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되면 725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750포인트 때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해운주가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 HMM이 가장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요. 대한해운 역시 갭상승 후 출발을 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17일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해외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이 때문에 LNG 운반선에 미국 건조를 장려하기 위해서 3년 뒤부터 LNG 수출 물량의 일부를 미국산 LNG 운반으로 수송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상승을 했던 건 아마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배를 만들게 하는 것보다 한국의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슈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을 듯 했는데, 중요한 건 오늘 조선주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꽤 많았는데, 대표적으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급하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리얼릴리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 클립 프로를 임상 상상을 했는데 여기에 통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앞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리얼릴리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사를 맞는 것 대신 먹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었던 게 어, 다른 회사였죠. 화이자로 알고 있는데 화이자가 지금 그 임상을 하다가 간 손상으로 인해서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일리알릴리는 먹는 다이어트 약 임상 3상을 통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일리알릴리가 14.3%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데 지금은 먹는 비만 치료제로 바뀐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보노디스크가 원래 비만 치료제 1위였어요. 근데 그 시장 점유율을 일리얼릴리가 야금야금 잡아먹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는 넷플릭스 실적이 이슈가 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대선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좀 되는 모습이었는데 K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하고 감사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경우 엊그제가 나왔던 뉴스가 우리 앞으로 목표를 2.5배 정도 늘릴 거야. 영업이익이든 이익이든 매출액이든 혹은 시가총액이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도 비슷해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관세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원 음반의 경우는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에서 1분기가 비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 잘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저점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율에 대한 이슈, 관세에 대한 이슈 여기에서 지금 벗어났고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5세대 아티스트들이 수익화 구간에 진입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대형주 위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믹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요구를 했던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였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를 확인해 보게 되면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 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과 컨소시엄을 해서 미국의 차세대 연구로 사업 첫 단계인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 만약에 데이터 센터나 AI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지금 뭐 계속 믹스를 해서 추진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오늘 원자력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종목을 몇 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전기술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1분기 실적이 좋고 2, 3분기 실적이 떨어진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슈가 될 수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엔지니어링의 모회사가 현대건설이죠. 근데 현대건설은 이미 작년에 빅베스 때문에 올해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아니면 중소형 위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웹툰, 메타버스, K 콘텐츠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거죠.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 그래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웹툰과 메타버스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 관련주는 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적합 1위.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경남스틸, 휴맥스홀딩스, 3일 세우글로벌 등이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전에 살짝 눈에 띄는 건 휴맥스홀딩스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종시 관련주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국회와 대통령실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 의사당, 세종 집무실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땅값이 올라간다라는 이슈 때문에 뭐 거기 땅이 있는 혹은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격 진료 비대면 쪽은 비대면 진료 2호 법안 발의 소식 등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이거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 어떻게 됐든 병원급의 그 의료기관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의과대학이랑 좀 연결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정원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늘리지를 못했어요. 내년도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비대면 진료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주가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딥페이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예산 증액이 결국 무산했다. 그러면서 일부 관련주가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여성가족부의 예산 증액이 정부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여가부에서는 딥페이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요. 82억의 증액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 증액이 산불 피해 등에 집중되게 되면서 후순위로 밀렸죠. 그렇게 되면서 게임과 관련된 딥페이크 관련주도 약세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조금 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약세가 이어졌던 SK 하이닉스가 오후 들어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DB하이텍만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의 엔비디아 엄청난 손실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충격이 하루 정도 있었는데 그 악재를 지금 다 돌려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철강 비철은 종목별로 좀 흔들림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원자력에 대한 이슈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수혜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슈 될 때마다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이슈 없으면 좀 지지부진해요. 덩치가 커서. 그래서 중장기로 해갖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해갖고 이슈 될 때 올라가는, 그러면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에어가 윗꼬리를 좀 달고 있지만 여전히 6%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가 5%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약세인데 현대기아차가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상승하고 있는 건 포드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관세를 어떻게 우호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니네가 아무리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인상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까지 5월 달까지는 가격 인상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관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6월 달부터 관세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 가격이 인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품주에는 관세를 낮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완성차에 대해서는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에 대한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관련주 지금 현기차가 급락이 나온 만큼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이게 변동폭이 계속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학주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OCI 홀딩스나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이런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태양광 이슈가 좀 있었죠. 폴리실리콘. 미국에서는 태양광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관세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어제 상승을 하고 오늘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 상승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 시장 약세에 따라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 활성화되게 되면 은행주, 증권주 상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은행주, 금융주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오늘 종목을 확인을 해보니 현대해상이 배당이 꽤 좋습니다. 차트도 이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들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현대해상 이 종목만 볼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설주 1분기 실적부터 전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는데 1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 따라 수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세계, 롯데쇼핑,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신세계와 이마트가 오늘 오전에 올라갔던 건 범삼성가들이 뭐 연합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요. 오늘 화장품주는 어제 상승에 의해서 오늘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한전기술, 한전 KPS 원전 관련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음식료 올라간 다음에 오늘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도 지금 뭐 이슈가 된다라고 하는데 관세 문제가 작용을 하고 관세 문제가 있고 원가 하락, 원가 인하 압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뭐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바 역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 안에서도 뭐 하이브나 뭐 SM 이런 종목들은 괜찮아요. 그런 종목들은 괜찮은데 게임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보게 되면 뭐 그래도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오늘 아침에는 약세였다가 혼조까지 올라오는 모습, 그 다음에 뭐 종목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약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뷰티 관련된 제약, 뷰티 관련된 제약이나 혹은 뷰티업라고 하면 뭐 필러, 보톡스, 비만 이런 거는 이슈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이슈에 의해서 뭐 엔터주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가 오늘 버티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 결제 시스템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결제 시스템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보강산업은 세종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뭐 MK전자는 넥스트레이드 때문에 뭐 음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2차전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세비캠이 눈에는 띄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드렸던 유비케어, 올릭스, GI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 펩트론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오늘 소프트웨어도 뭐 강보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는 제가 가격까지 이번엔 올려놨습니다. 데아티아이, 시프터, 아세아제즈, 현대해상, 디어유, 쇼프트테크, 덕산테코피아, 케어랩스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나왔고 매수 예정가를 제가 적어 놓기는 했는데 이 매수 예정가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부적인 타이밍을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올라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 현재가 창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 모든 게 확인이 된 후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 매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 제가 보고 있는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는 거고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정가일 뿐입니다. 이게 정확한 가격이 나오기 위해서는 눈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봐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방식으로 올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